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만 65세 미만에게 이틀 뒤인 26일부터 처음으로 접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군과 경찰이 백신을 실은 무진동 트럭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호송하면 분류 작업을 거쳐 내일부터 실제 접종이 이루어질 전국 보건소 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에 머물던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직까지 접종 대상이 아닌 38살의 경제장관이 몰래 접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우리 정부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산 70억 달러 가운데 우선 1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가 현지 시간 23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과의 협력이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핵 합의 복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란 정부가 사찰 제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서명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와 대규모 채권 매입 등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온 어둡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끝내고 우리 모두를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데려다줄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부터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처음 출하됩니다. 군과 경찰이 백신을 실은 무진동 트럭을 일단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호송합니다. 그리고 소분 작업을 거쳐 내일부터 실제 접종이 이뤄질 보건소 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닷새간 출하될 분량은 모두 75만 명분입니다. 금요일에는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5만 8,500여 명분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백신 출하를 앞둔 공장, 군과 경찰의 경계가 삼엄합니다. 오늘부터 출하되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모두 75만 명 분량입니다. 하루 15만 명분씩 닷새 동안 무진동 트럭을 이용해 냉장 상태로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로 옮기고 다시 소분과 포장을 거쳐 내일부터는 전국 요양시설 인근 보건소나 병원으로 보냅니다.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는 군 수송기로 백신을 보냅니다. 되도록 배송 5일 안에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접종은 모레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약 29만 명입니다. 3월 초부터는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이 차례로 백신을 맞습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약 2달 뒤 이뤄집니다. 코백스를 통해 구한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도 모레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종사자들이 맞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전문가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갖는 백신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의 순서는 우선순위 접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후인 11월 이후에 본인의 순서가 왔을 때 제때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8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김서영 기자가 이틀 뒤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표입니다. 백신이 맞기 전에 꼭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예진표를 보고 의료진은 접종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미 앓던 병이 있는지, 현재 먹는 약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기존보다 작은 주사 바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독감 백신 예진표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을 맞을 때는 PEG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써야 합니다. PEG는 화장품이나 장 세척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내서도 내놨습니다. 임상 자료가 부족한 임신부는 맞을 수 없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당일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한 뒤 맞아야 합니다.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을 했다면 적어도 2주 뒤에 맞습니다. 1차 접종을 한 뒤 2차 접종을 너무 빨리 맞았거나 늦게 맞았다고 해서 다시 백신을 맞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1, 2차 접종 때 같은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하고 있다면 최소 90일 뒤에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미국에서는 할머니 분장을 하고 일찌감치 백신을 맞으려던 젊은 여성들이 발각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 공립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7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과 현직 상하원 의원들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펠리페 솔라 외교장관과 38세 마르틴 구스만 경제장관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진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최근에야 70대 이상 일반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명단에 공개된 사람들이 대부분 접종 순서를 어기고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초반 접종 대상이 되길 자처했다고 밝혔습니다. Pero yo me tuve que dar la vacuna porque los medios argentinos decían que no se podía confiar en la vacuna rusa. Y tuve que convocar a la confianza ciudadana. 대통령 이외에도 일부는 특권을 이용한 새치기 접종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스만 경제장관 측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동행을 앞두고 대통령 의료팀의 요청에 따라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에서도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과 외교장관 등 고위층들이 의료진보다 먼저 몰래 백신을 맞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필라르 마세티 전 보건장관은 선장은 가장 마지막에 내려야 한다며 백신을 마지막에 맞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리 접종을 받았습니다. 고위층들의 잇따른 새치기 접종에 대해 페루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등을 우리 정부가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측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선 1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여서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과 관련해 우리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이 첫 번째 조치로 1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했다는 이란 정부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 돈을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는 데 쓸 것이라며 구체적인 용도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2018년 자금을 동결한 미국의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동결 자금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한 만큼 향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란에 억류된 한국 캐미오 선언과 관련해서는 동결 자금과는 별개의 채널을 통해 이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과의 자산 동결 해제 합의를 언급하면서 적이 시작한 경제 전쟁에서
이란 국민들의 최대 저항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국내에 묶여있는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등을 이란에 넘겨주는 문제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자극하는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찰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이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TV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과의 협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간 23일부터 IAEA가 핵시설 내부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핵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를 한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IAEA는 핵 합의 의정서를 근거로 그동안 이란 핵시설에 대해 사찰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핵 합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란의 합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가 우선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IAEA 사찰을 금지한다는 이란 발표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핵 합의 위반이자 IAEA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필요한 때에 IAEA와 완전하게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 역시 우려를 표한다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미신고 핵물질이 미신고 지역에 존재했을 수 있다면서 이란은 18개월 넘게 이 같은 핵물질 존재에 대해 믿을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량이 핵 합의에서 허용한 용량보다 1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전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바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선심성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특별법을 부산에만 준 게 폭거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대구 경북 통합공항에도 같은 특별법을 달라는 겁니다.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 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실제로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같은 주장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 특별법이 가덕도 특별법과 다르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도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정치적 결정이란 말을 써가며 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다 정치적 결정이라며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고 가덕도 건설로 방향을 튼 것도 정치적 결정이란 취지로 답한 겁니다. 이런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됐는데 여기 담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성 조항이 나쁜 선례가 돼 대구와 경북을 또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구 경북공항은 일단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기존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대구 경북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의 선례를 계속 언급하며 새로운 특별법 요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앞날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와 대규모 채권 매입 등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의 경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유행은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Got to finish the job with the pandemic, get it under control so that the U.S. economy can really reopen. 이어 미국의 경기 회복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고 앞날 또한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서비스업의 침체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말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많은 분석가의 낙관론과는 대조적인 진단입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저금리와 대규모 채권 매입 등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main thing that we can do is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give it the support that it needs. 연준은 지난해 3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이후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 채권 매입에 매달 $1,200를 투입하는 등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도 압력을 덜어주긴 했지만 나스닥이 불안한 장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내놨습니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높은 공간 활용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태영 기자입니다. 아이오닉 5를 공개합니다. 현대차가 어제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차량의 뼈대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차 바닥은 튀어나온 곳 없이 평평합니다. 실내 공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 베이스 또한 3,000mm로 대형 승용차랑 비슷합니다. 경쟁 차종인 테슬라 모델 Y보다 깁니다. 차에서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을 위한 공간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시간도 많이 줄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의 8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20km 정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기본형보다 약 80km 더 달릴 수 있고 고급형보다는 80km 덜 가는 것입니다. 아이오닉 5의 가격은 5천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경우 3천만 원대의 아이오닉 5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오닉 5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정문 외교부 2차관이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가 분쟁 성폭력이라며 인권과 충돌하는 폭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한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입 파동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신 수석도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 수석은 국정 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올 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유방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최대 17만 원 수준이었던 환자 부담금이 6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라며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상의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다음 달 대한상의회장에 공식 선출됩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회장직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인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부른 뒤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때렸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비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벨이 2, 3분 일찍 울렸던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시험장 감독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고소된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도심 주택가에서 전신주가 쓰러져 인근 4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공사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백양사에 소장돼 있는 극락보전 아미타 회상도가 보물로 승격됩니다. 18세기 후반 호남 지방 불교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지난 1994년 도난당했다가 2006년에 되찾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2개의 상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이스턴 비평가협회와 캐나다 밴쿠버 비평가협회로부터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6개의 상을 받으면서 아카데미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5억 건을 넘겼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세운 기록인데요.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5억 건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규모를 20조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정부와 협의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모레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시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전문가 설명회를 엽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나 백신의 효능, 이상 반응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분야별 뉴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어서 서울 동부와 경기도 일부로 확대됐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7도, 광주 0도, 대구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전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어제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전원을 켠 채로 컨베이어 벨트를 고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에서 돌과 모래, 쇠 등을 골라내 되파는 업체입니다. 어제 오전 0시 30분쯤 이 공장 직원인 50대 중국 동포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었습니다. 공장엔 직원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기계
철근목이 깨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끄지 않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물질이 철근이 박혀있던 것 같아요. 벨트가 가동이 안 되고 멈추니까 그 철근을 뽑다가 벨트가 다시 가동이 되면서 몸이 낀 것 같습니다. 빼는 작업을 할 때 정지를 하고 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 정비 보수 점검 작업할 때는 정지시키는 거가 맞고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취재진은 사고 상황을 듣기 위해 공장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회의 중이신 것 같아서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인천에선 지난달에도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달 사고 때도 컨베이어 벨트엔 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오후 7시 10분쯤 폭발 지점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차례 폭발 지점 근처에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새로 들여온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이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됐던 거룡호를 어제 오후 4시쯤 선적지인 포항 구룡포항에 예인했습니다. 실종된 6명 중 1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나머지 4명은 해경이 아직 찾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을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박삼구 전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쿠바의 공산정권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쿠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쿠바 출신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노래 빠뜨리아 이 비다, 우리말로 조국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지난 1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조회수가 189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조국 아니면 죽음 대신 조국 그리고 삶을 외치자는 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국 아니면 죽음은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외쳤던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체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인물의 발언을 비튼 가사여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전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도 들어보시겠습니다. Socialismo o muerte, patria o muerte, venceremos. 뮤직비디오에는 과거 쿠바 반정부 시위 영상과 불타는 쿠바 국기의 이미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쿠바 공산정권 체제를 강하게 비판한 노래가 쿠바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자 쿠바 정부는 즉시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쿠바 국영방송은 노래가 공개되고 하루 만인 지난 18일 밤 9시 방송을 멈추고 국가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국가에는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구호를 지우려는 이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뜨리아 이 비다라는 이 노래가 쿠바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피델 카스트로의 상징적인 구호를 부정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인들에게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라는 국가이자 혁명 그 자체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인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고요. 쿠바 독립 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철학에서 혁명 정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 처음에 호세 마르티가 등장하고 그 얼굴이 미국 1달러 속의 조지 워싱턴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시 호세 마르티로 바뀌는데요. 피델 카스트로의 조국 아니면 죽음이라는 혁명적 가치보다는 자유, 경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쿠바 사회에 인간다운 삶이 있는가 고발하면서 동시에 오랜 기간 쿠바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쿠바 정부는 즉각 여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젊은이들은 물론이고요. 전체 쿠바인들의 여론을 흔들 수도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쿠바 정부가 현재 갖고 있을까요? 쿠바는 폐쇄적인 감시 사회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산 이시드로 운동이라는 반체제 운동을 주도한 쿠바 내부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현재 쿠바 밖에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에 거주하는 쿠바 출신 예술가들을 모아서 쿠바 사회 변화를 위한 책임감을 보여주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쿠바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쿠바 정부로서는 이 노래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쿠바인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쿠바 젊은이들은 과거에는 조국 아니면 죽음이 쿠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구호가 됐지만 오늘날의 쿠바는 조국 그리고 삶이라는 구호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지금까지 공산정권 체제를 이어온 쿠바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지난 16일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에서 잡힌 북한 남성은 북한의 해금강에서 헤엄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10번이나 감시 장비에 잡혔지만 9번째 포착됐을 때에야 상황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군 소식통은 월남 한 남성이 해금강에서 헤엄쳐왔다고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금강은 우리 측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만 15km 남짓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6시간을 헤엄쳐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뒤 약 5km 떨어진 재진검문소 인근에서 붙잡힌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남성이 두꺼운 패딩 위에 일체형 잠수복을 입어 부력이 생겼으며 체온 유지가 가능해 오랜 시간 헤엄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업과 관련된 부업을 하는 사람이라 바다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남성은 감시 장비에 10차례 포착됐지만 우리 군은 8차례는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오전 1시 5분부터 약 33분 동안 해안 감시 카메라에 5차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병의 모니터에도 경고등과 팝업창이 표시됐고 알람도 울렸지만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3시간 뒤 3차례 다시 CCTV에 모습이 찍혔지만 이때까지도 우리 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월남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4시 16분 CCTV에 9번째 포착됐을 때에야 이 남성을 식별하고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2,6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경계 과학화 시스템. 하지만 침투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조차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강화도에서 배수로가 뚫렸었는데 이번에 배수로도 다시 뚫렸습니다. 아예 관리 목록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탈북 남성의 움직임은 우리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감시병의 모니터에도 떴습니다. 레이더가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카메라가 이를 찍어 상황실에 정보를 보냅니다. 이때 상황실 모니터에는 카메라 위치 등을 알리는 팝업창이 뜹니다. 경보장치에 소리와 불빛도 나타납니다. 감시병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 팝업창이 종료됩니다. 탈북 남성이 해안 철책을 넘기 전 이 같은 경보는 4초 간격을 두고 2차례 울렸습니다.
그러나 감시병은 상부에 보고하기는커녕 팝업창을 2차례 모두 껐습니다.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잘못 경보가 울린 걸로 판단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상황실 간부도 통화를 하고 있어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2,6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군 당국자는 운영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나온다며 AI 감시 장비를 도입해 이런 실수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또다시 AI 감시 장비 도입만 거론한 겁니다. 사전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수로도 경계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남성이 이용한 배수로 등 3곳이 사단이 관리하는 목록에 미처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탈북민의 월북 사태 후 모든 배수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됐습니다. 서욱 장관도 우리 군의 안일함을 인정했습니다.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틀 뒤인 26일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1개월여 만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1호 접종자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을 정쟁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짱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요. 국가 수반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렇고요. 이스라엘 총리도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처음 맞았고요. 반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취임을 하기 전이니까 그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첫 번째 접종이 이루어진 7일 뒤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어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먼저 맞을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었고 여당의 많은 초재선 의원님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딜레마,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도 순서대로 취약자 위주로 먼저 해서 기다려서 맞는 상황에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특히 특권층이 백신을 우선 점유한다는 그런 또 시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먼저 맞아야 할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방식이 당초에 백신 자체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던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당시에도 조금 추측은 됐었어요. 조만간 태세 전환하시겠구나 싶긴 했는데 이제는 백신 불안론을 가져오시는 와중에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서 안심시켜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불안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을 정쟁화시켜버린 것에 딜레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찌된 간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만큼이나 또 역할을 하신 분이고 먼저 맞을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또 먼저 맞음으로 인해서 그 상징성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면 응당 먼저 맞으실 수 있지만 지금의 논의 자체가 먼저 맞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볼게 하는 그런 조금은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정재계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논의가 이렇게 좀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정쟁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네.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야당 역시도 조금 백신을 통해서
국민이 방역 상황에 안정감 있는 시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협조하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렇게까지 과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국민적 집중이 되는 이런 논란거리가 되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는 취지입니다. 네, 황보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당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참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백신 수급 문제 늦었다고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백신 확보하는 거 늦었습니다. 다른 타국가보다 늦었고 다른 타국가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 시기도 늦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통령께서 모더나 회장하고 화상회의를 하셨고 처음에 코백스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라고 했던 분량보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분량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또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신뢰를 주는 거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1호 접종하시라라고 한 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갤럽에서 16일 날 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 접종을 하겠다가 71% 정도였어요. 근데 불과 한 2, 3일 후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46% 정도가 이제 접종을 미루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특정 이제 백신 파이자 같은 경우는 한 93%가 맞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또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접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실제 제가 설날 이 지역에 내려가니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는 정치적 지도자 대표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나 다른 국가의 총리들이 접종 1호를 하신 사례들이 5건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이 먼저 맞으셔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 고민정 의원님께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요. 이제 우리 야당이 접종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접종 무용론을 확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은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신다고 생각해요. 접종 무용론을 저희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접종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을 거쳐서 해외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백신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맞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당이 대통령께 먼저 접종하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반격을 하시고 또 저희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여당이야말로 정말 상식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하는 저희 야당의 말을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론하시죠. 네, 늘 뭐 정치에서는 드러난 갈등이 보다 증폭되는 방식이고 야당은 또 정치적인 논쟁에 있어서 좀 과잉되게 표현을 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이라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면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그 점을 조금 책임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너무 악용하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가 계획으로 충분히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물론 야당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야당이 어떤 방식의 조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힐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여당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좀 정치 공방을 보다 집중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화이자와의 관계를 비교를 하셨는데 좀 교정할 것이 화이자가 조금 더 효능이 조금 더 있다라고는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측면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효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임상 결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다면은 65세 미만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늦어진 이후에도 의료 시스템 잘 갖춰진 공적 의료 시스템 덕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국민 접종이 빠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나라에서 백신의 결과들이 검증되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미 지켜본 상태입니다. 모두 좀 힘을 합해서 성공적인 백신 완료와 이후에 어떤 집단 면역 체계와 사회 방역 체제를 갖추기까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손만 잡고 좀 건설적인 고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지 표현을 효과가 쓰셔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그게 증명되기까지 65세 이하에게 미만에게 우선 접종하도록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이 대통령 1호 접종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르비아 대통령, 그다음에 세르비아 총리,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터키 대통령까지 먼저 1호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에게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하실 수 있고요. 그 불안을 해야지만 저희가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루고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께서 솔선수범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 것은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럼 뭐지? 1호 접종하시는 분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맞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정청래 의원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대통령을 또 호위하겠다며 우리 여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맞겠다라고 릴레이에 동참하시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야당은 백신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백신 국민들이 빨리 맞으셔야 해석은 됩니다. 객관적으로 좀 아껴두시고요. 굳이 해석까지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자체가 이미 이것을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유치한 싸움으로 끌어들인 야당의 어떤 정쟁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저 역시도 지금 호위무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국민이 정말 불안해하시고 그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 지도층이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신 방역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국회의원도 함께 나서야죠. 근데 저는 제가 공적인 표명을 하면서 괄호를 붙였습니다. 백신은 순서대로 접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국가계획과 방역의 지침에 우리가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호위무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싸움판을 열려고 하는 야당이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뭐 싸움판을 열려고 하는 책임지는 게 절대 자세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그리고 불안감을 말씀을 하시는 가져드리죠. 전제가 항상 그거예요. 저희가 먼저 맞겠다. 물론 거기에 당연히 이게 백신을 맞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맞겠다는 건 사회적인 어떤 또 문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양해를 차치하고 얻어야죠. 여러 항상 가지로. 전제가 그겁니다. 백신이 불안하시다면 그럼 저희부터 맞을게요. 이게 여당 의원님들의 워딩이시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백신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맞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하실 수 있을까? 왜? 접종을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의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 야당은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누누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매사에 이제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이렇게 백신 접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여당에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모 기자님을 만났어요. 백신을 수급하고
그리고 접종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지금 이제 타액으로 하는 것들을 과기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야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정부가 뒤늦었지만 이렇게 이행을 하고 계시네요라는 평을 하셔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할 진정성은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보승희 의원님의 진정성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들이 어떤 논쟁 안에 어떤 방식으로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불안감은 정치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만이 아니라 요양원 종사자 그리고 또 계신 분들 모두 90%가 넘게 맞겠다라고 나선 마당에 그 불안감이 어디에 보서 기인한 것인지는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자성하실 필요도 있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지표가 이렇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죠. 여론조사 그런 지표입니다.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유승민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맞겠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는 책임 있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벌써 1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 국민들이 불안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네. 국민께 신뢰감 들어야 하는 책임 있는 네, 역할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함께 합시다.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뭐 자연스럽게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가능한 아이고.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놓고 뭐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틀 뒤입니다. 26일부터 접종을 받게 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불안감에 대한 그런 수치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으로 접종 대상을 정한 이유는 효과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 말쯤에 미국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일에 들어와서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안전성과 효과성에 큰 의문이 없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맞추는 방안을 현재 정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입니다.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청와대는 봉합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락 됐다는 표현을 썼고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동입니다. 두 분 지금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황보 의원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청와대 이제 복귀를 휴가 갔다 오셔서 복귀를 하셨고 뭐 책임을 다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사실 소주 한 잔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시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께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이에 이번에 복귀하면서 이제 검찰의 중간 간부들 인사 발표를 하셨는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하던 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담당했던 팀들 그리고 이제 채널 A 관련해서 수사하던 팀 뭐 이런 분들은 유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휴가 중에 좀 조율을 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과 법무부의 그런 갈등들을 좀 조정하고 또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오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실 그런 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선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진화하는 차원에서 4월까지 이어질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임기를 마감하는 7월까지 이어질지 그렇게 길게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봉합됐을 뿐 언제든지 다시 문제는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지금 오늘 네. 논의는 못하지만 중수청 문제가 결국은 또 다른 2라운드의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검찰 인사,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네 맘 내 맘 모두 헤아리는 검찰 출신으로 호용호제하던 그런 방식의 인사에서 이제 시스템 인사로 돌아가면서 불편하신 건 이해하지만 이것들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시각들과 부응해서 침소봉대하고 갈등론이라든지 사실상 본말을 전도시키는 방식의 논쟁으로 이어가는 시각들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21대보다 구성 비율에 있어서 훨씬 더 지금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적었던 20대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가중된 의결 절차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개혁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검찰 입장에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논쟁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역시도 그런 방향에 부응하는 부족했었던 검경 수사권 조율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상도 의원님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청구 필요하다라고 이미 발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검찰개혁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시 한번 또 제가 모든 이슈마다 협조를 부탁드리네요. 같이 갑시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이고 두 분께서도 짤막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제22회 농심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중국 양딩신 구단에게 157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로써 22회 농심배에는 현재 한국에서는 신진서와 박정환 구단 등 2명이, 중국과 일본은 커제 구단과 이치리키료 구단 등 각각 1명이 남았습니다. 농심배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대표기사 5명씩을 내세워서 이긴 선수가 계속 두는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단체전입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칭 신세계 일렉트로스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 측은 신세계 일렉트로스는 가입 신청을 위한 가칭으로 새 구단의 정식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일 일렉트로스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팀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포근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9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만 65세 미만에게 이틀 뒤인 26일부터 처음으로 접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됩니다. 군과 경찰이 백신을 실은 무진동 트럭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호송하면 분류 작업을 거쳐 내일부터 실제 접종이 이루어질 전국 보건소 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에 머물던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가운데 우선 1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동결 자금 해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규모를 20조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정부와 협의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